안녕하세요. 라떼 AI 개발자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나 카드, 슬라이더, 버튼, 빠른 답변, 동영상, 묻고 답하기와 대화 이동을 통해서 그 시나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저번 시간에 묻고 답하기라든지 그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두 번 입력했을 때 나오는 속성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감이 있어서 이번에 영상을 한번 다시 찍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스타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있고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이냐는 질문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25라고 입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름도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제가 사는 곳인 이렇게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을 이렇게 입력하고 최종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새로 고침을 해주시고 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타트를 먼저 보면은 묻고 답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버튼이 있고 이렇게 시작하기가 있는데 이 시작하기 버튼은 대화 이동을 통해서 나이가 몇 살이냐 라는 그 시나리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저장.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몇 살이야 라는 시나리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 응답을 이제 묻고 답하기를 먼저 넣어줄게요. 자, 묻고 답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여러 개 입력해서 질문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그룹은 모든 단어를 받는 sysany를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sysany를 넣고 자, 이제 sysany 넣으면은 이 속성 이름인 age라는 속성에 sysany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답변 필수 여부를 예라고 해뒀기 때문에 그 모든 단어가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존재할 때도 다시 물어본다라는 이렇게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재질문 횟수는 2번입니다. 해서 이 질문을 틀리게 되면은 2번 물어본다라는 의미고요. 자, 액션 실패 시는 이전 시나리오로 이동.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전 시나리오인 스타트로 이동을 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이제 다음 질문인 이름이 뭐야? 라는 그 질문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이번엔 질문 2 이름이 뭐야? 라고 돼있죠. 자, 이제 이걸 눌러보시면은 묻고 답하기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라고 이렇게 쳐볼게요. 그 다음에 단어 그룹은 마찬가지로 모든 단어인 sysany를 넣어주시고 여기 속성 이름에다가는 그 이름을 뜻하는 영어인 name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아, 참고로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게 속성 이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억할 수 있게 좀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어떤 분들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A라고 그냥 치시는 분도 있고 B, 뭐 C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A, B, C라고 써서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기억을 못할 경우에는 속성을 불러올 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할 수 있게 좀 정확한 이름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름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해당하는 단어인 name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아, 물론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넘어가 주시고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제 이 다음으로를 누르게 되면은 사는 곳이 어디야? 라는 시나리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는 곳이 어디야도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sysany로 모든 단어를 받도록 하고 이제 이 거주지를 뜻한 영어인 어드레스
라고 이렇게 넣어줄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 주소, 그러니까 뭐 경기도 시흥시 은행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 이 어드레스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거주지를 말씀해 주세요도 있고, 이렇게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이렇게 새로 등록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마치면은 이제 버튼을 눌러서 최종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라는 그 버튼이 뜨게 되고, 이제 최종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내 정보 확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 자, 내 정보 확인을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당신의 나이는 중괄호 2개 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신의 이름은 중괄호 2개 네임입니다 이렇게 해놨고, 당신의 주소는 중괄호 2개 어드레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줬는데요. 자, 이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다 써볼게요. 자, 텍스트를 이렇게 끌어온 다음에, 자, 중괄호를 이렇게 2번 쳐주세요. 따닥.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중괄호를 좀 느린 텀으로 치게 되면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본 속성 및 사용자 지정 속성이라는 드롭다운이 생겼는데, 자,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등록했던 속성, 그래서 아까, 자, 일단 잠깐 저장을 좀 해줄게요. 자, 저장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로 가보시면은 제가 입력했던 속성인 네임이랑 에이지랑 어드레스가 이렇게 중괄호를 2번 쳤을 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묻고 답하기에서 이렇게 생성한 속성들의 경우에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드레스나 네임, 에이지 등을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자, 그래서 이제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먼저 질문한 게 나이기 때문에, 자, 나이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일단 네임을 삭제할게요. 그래서 당신의 나이는 에이지 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이름은, 자, 중괄호 2번 이렇게 쳐주시고, 네임입니다 이렇게 쳐주시고, 당신의 사는 곳은 어드레스입니다. 자,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자, 저장을 누르고,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해보기를 누르시고 새로 고침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자,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시작하기 누르게 되면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죠? 여기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는 제가 아까 등록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 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나이가 어떻게 돼요를 보여주고,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에다가 27이라 치겠습니다. 27. 자, 27. 버튼을 눌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으로 눌러줄게요. 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최승환이라고 치겠습니다. 최승환은 저희 그 개발자 이름이고, 그 라떼 마스터 이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희 페이지에서 활동 중입니다. 자, 최승환이라고 치고, 자, 최승환이라고 치면 또 다시 버튼 눌러서 다음 질문 넘어가세요 라는 게 나오겠죠. 자, 다음으로 눌러주시고, 자,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또 물어봤죠.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이렇게 쳐줍시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 버튼을 눌러서 최종 확인을 진행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뜨죠. 자, 이제 최종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당신 나이는 27살입니다. 이름은 최성환입니다. 당신 사는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자,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자, 일단 이 시나리오로 들어갔을 때, 자, 사용자 입력이 하나도 없죠. 자, 사용자 입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보등답을 입력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모든 시나리오를 전부 대화 이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이동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용자 입력이 필요가 없어요. 사용자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자 입력이 없으니까 이 사용자 입력을 사용자가
그러니까 챗봇을 이용하는 사람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례차례 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라떼 AI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챗봇 빌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들, 이 시나리오들을 다른 챗봇에서는 인텐트라고 하거든요. 이 인텐트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용자 입력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저희 챗봇 빌더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 입력이 없어도 그 챗봇을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챗봇을 만들 경우에는 보통 콜센터나 뭐 은행권, 통신사들에서 이용하는 챗봇들의 형태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챗봇을 만드실 수 있다는 점, 그게 저희의 강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묻고 답하기와 속성에 대해서 다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응용 버전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다시 묻고 답하기라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다시 묻고 답하기라고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묻고 답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름을 다시 물어볼게요 라고 돼 있죠. 다시 물어볼게요 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름을 다시 물어볼게요 라고 써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무시하기라고 할게요. 자, 무시하기라고 한 다음에, 자, name 이렇게 쳐주시고, 이걸 또 다시 sysAny로 받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속성이 이미 존재할 때를 무시하기로 해놨기 때문에 이 묻고 답하기가 만약에 name이 존재한다면은 물어보지 않겠죠? 자,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 텍스트 답변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고 답하기 스킵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장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저장. 그 다음에 이 다시 묻고 답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 확인해서 내 정보 확인해서 버튼을 한 번 더 입력을 해줄게요. 자, 다시 물어보기 이렇게 해주시고, 버튼 타이틀을 이동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대화 이동을 다시 묻고 답하기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뭐 나이는 28살, 그 다음에 자, 이름은 전우성. 전우성은 그 저희 회사의 디자이너입니다. 그 라떼 데이빗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해주시고, 주소를 똑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자, 최종 확인을 해볼게요. 자, 최종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버튼이 뜨겠죠. 자, 이동을 눌렀을 때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은 묻고 답하기 스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아까 여기 이름이 뭐야 해서 name을 이렇게 미리 이미 입력을 해뒀기 때문에, 이 name이라는 속성 안에 전우성이라는 값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묻고 답하기에서 제가 이렇게 속성이 이미 존재할 때를 무시하기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속성이 이미 존재할 때에서 다시 묻기와 무시하기를 잘 응용하면은 되게 좋아요. 그 무시하기 같은 경우에는 또 물어볼 필요가 없으면은 무시하는 게 좋겠죠. 이게 묻고 답하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다시 묻기로 처리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성이 이미 존재할 때를 한번 알아봤고, 그 이제 이 액션 실패 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 인원수로 한번 그 묻고 답하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는 속성 이름은 그 개수를 뜻하는 카운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몇 명이서 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 필수 여부와 재질문 횟수, 액션 실패 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 인원수를 뜻하는 sys number of people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는 지워줄게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내 정보 확인해서 그 이동이라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묻고 답하기를 한번 다시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질문을 하는 게 사실 좀 반복적이니까 스타트 부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여기 시작하기를 눌러서 다시 묻고 답하기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몇 명이서 오셨나요?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냥 전 여기서 안녕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은 그 sys number of people이라는 저희 시스템 단어 그룹은 이제 어떤 변수를 받느냐면은 1명, 2명, 3명 이런 식으로 명수를 받아요. 그래서 뭐 3명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명이라는 명수에 대한 이런 단어들을 받는데, 자, 이 질문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3명이라고 이렇게 쳐볼게요. 3명이라고 치면은 아무 답변이 없는 걸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이 묻고 답하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묻고 답하기 끝나고 다음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답변을 안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답변이 진행된 거를 그 묻고 답하기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테스트용으로 하나 둘게요. 자, 묻고 답하기를 쓰실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저희 빌더에서 제공하는 묻고 답하기는 이 묻고 답하기 끝났을 때 뒤에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은 이 묻고 답하기에서 그 답변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라든지 대화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이 묻고 답하기가 끝났을 때 처리를 이렇게 완성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 해주시고 여기서 3명이라 쳐보겠습니다. 3명이라 치면은 묻고 답하기 완료 이런 식으로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질문에 대한 설명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실패 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액션 실패 시를 설명하려면은 그냥 아까 이 질문 있죠? 몇 명이서 오셨나요? 이거를 한번 일부러 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안녕. 반가워. 자, 이때 자, 2번 물어봤는데 실패했죠. 2번 이렇게 질문했는데도 실패를 했으니까 이전 시나리오로 이동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이전 시나리오가 이 스타트이기 때문에 대화 시작하기로 바로 이렇게 넘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액션 실패 시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잘 작성하게 되면은 그 약간 대화에서 자연스러움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다는 점, 그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모른다고 말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가기는 아까처럼 처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메시지를 보여준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해보고, 자, 이제 다음 메시지를 보여줌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안녕, 반가워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 묻고 답하기에 바로 다음 메시지인 묻고 답하기 완료가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른다고 말하기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모른다고 말하기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또 반가워라 치고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S문의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질문을 반드시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은 모른다고 말하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필수 여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태까지 저는 예라고 이렇게 해뒀는데 아니요라고 해볼게요. 자, 아니요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고 자, 대화 해보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그냥 안녕이라 쳐볼게요. 안녕이라 치면 묶어 답하기가 완료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서 답변 필수 여부가 아니오일 때는 이 단어 그룹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카운트라는 속성에다가 내가 입력한 답변을 넣어줘요. 사용자가 입력한 답변을 카운트라는 속성에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입력한 이 안녕이라는 말이 카운트라는 속성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한번 이거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속성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괄호 2번 쳐주시고, 자, 이제 카운트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하면은 내가 입력한 속성이, 사용자가 입력한 속성이 바로 챗봇이 이렇게 띄워주게 됩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고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를 누르신 다음, 자, 반가워라고 쳐볼게요. 반가워 이렇게 뜨죠? 이 카운트가 반가워로 바뀐 모습을,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속성과 그 묶어 답하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드렸는데요. 그 묶어 답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질문을 만들거나 뭐 고객의 정보를 뭐 얻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할 때, 이런 때에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반적으로 내가 묶어 답하기에서 받은 속성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쓰인다는 점,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필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필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각의 타입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임의값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도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